안녕하세요. 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페인프리입니다. 오늘은 실전 기능의 부합 바이세프스 브라카의 이두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두근이 정말 유명한 근육인데요.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좀 표면적인 내용을 다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미지에서와 같이 이두근은 표면 근육입니다. 표면 근육이라는 것은 그 밑에 심부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. 지금 이두근의 시작점과 부착점을 보면 시작점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상완골 골두나 오해돌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두근의 장두는 이 안쪽에 붙어 있어서 어깨뼈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팔꿈치에 요골 조면에 여기 붙어 있어서 근육이 굴곡근으로 역할을 하는데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팔꿈치가 구부리는 데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위로 드는 굽힘 동작을 할 때 작동을 하게 되는 근육입니다. 그리고 회내와 회외는 이게 미스프린트로 잘못됐는데요. 바깥쪽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거는 뒷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. 자, 상완 굴곡과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플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상완 굴곡은 자, 이렇게 어깨가 위로 굽히는 동작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두근의 역할은 첫 30도까지는 안정화 역할을 하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30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두근과 함께 이 삼각근, 그 다음에 대흉근이 같이 수축을 하면서 어깨 굴곡의 움직임을 만들게 되죠. 팔꿈치 굴곡 같은 경우에는 자, 이 이두근하고 위팔근, 자, 이 밑에 있는 위팔근이 같이 작동을 하는데 주동근으로서 이두근이 사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팔꿈치 회외를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기서 먼저 언급할 것은 뭐냐면 회외 동작, 지금 바깥쪽으로 엄지손가락이 돌아가는 회외 동작을 할 때 이 이두근은 짧아집니다. 자, 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뒷부분 내용 할 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. 견갑대 안정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근육의 시작점이 어깨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파열이 났을 때 어깨뼈 움직임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견갑대를 안정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두근의 압통증을 보면 자,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두근 통증이 느껴질 경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이두근의 그 머슬벨리 위팔근하고 오해안근 그 사이 머슬벨리를 지그시 눌러주면 통증을 느끼면서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. 통증도 점점 떨어지고요. 그래서 이두근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은 기능도 살아나고 통증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실전 기능 해부와 킬링 포인트 이제 시작할 건데 자, 첫 번째로 자, 이두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 근육입니다. 그래서 상완근, 오해완근 위층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신경 머스큘러 큐테니스 너브 이 신경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. 이두근은 이관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. 어깨 관절하고 팔꿈치 관절의 이관절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삼관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. 자, 첫 관절, 자, 회외와 회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첫 관절까지 포함을 하면 삼관절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하고요. 이 회외 회내는 뒤쪽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. 자, 두 번째 킬링 포인트는 자, 두 갈래근 너림줄입니다. 자, 두 갈래근 너림줄은 이두근의 단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미디얼 보더 쪽 안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상완 동맥과 정중신경을 덮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 이두근과 이 두 갈래근 너림줄이 동시에 압박을 받거나 심하게 단축이 일어났을 때는 이 상완 동맥과 정중신경을 압박하면서 손저림과 팔꿈치 통증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원해는
맥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. 그럼 팔꿈치 통증이 이렇게 났으면 일반적으로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를 의심하기 쉬운데 사실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통증이 쏠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그 접근법도 가능하겠죠. 그래서 원의 내근 증후군하고 골프 엘보우, 테니스 엘보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이두근의 혈관과 신경을 더 보면 자, 혈관을 먼저 볼게요. 자, 상완동맥, 목에서 나오는 목 쪽에서 지나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엑실라 아터리 겨드랑이 동맥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, 자, 이 겨드랑이 동맥은 이두근하고 큰원근 테레스 메이저에 혈액을 공급합니다. 그래서 겨드랑이 동맥은 이 이두근의 뒷면으로 지나가고요. 그리고 그 큰원근의 앞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, 혈액 공급이 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손저림이나 뭐 온도 체온이 이 국소적으로 감소되는 증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상황신경총 경추 5, 6, 7번에서 분지하는 이 상완신경총에서 이제 팔 쪽으로 내려오면 근육피부신경으로 분지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상완근하고 오해완근이 이 신경의 지배를 받는데, 그 위쪽에 있는 이두근도 근육피부신경에 같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근육피부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세 근육이 마비나 통증, 떨림 증상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, 첫 번째로는 이 근육피부신경을 체크해 보겠지만,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위쪽 상완신경총 쪽으로 다가가서 대흉근 쪽하고 목에 근육 이완이나 목에 견인을 하면 팔의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말하는 분야인데, 자, 이두근의 회외근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죠. 90도를 굽혔을 때, 자, 이 첫 번째 이미지가 회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회내,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이미지는 자, 뼈를 잘라낸 단면이고요. 자, 그래서 회외에서 자, 수피네이션에서 프로네이션으로 왔을 때 이두근이 이렇게 말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1.1을 보게 되면, 자, 팔꿈치를 굽혔을 때 회외, 자, 첫 번째 사진일 경우에서 회내를 했을 때 이두근이 이렇게 말립니다. 이두근이 말리면, 자, 이두근 자체를 보면 말림으로써 이두근이 스트레칭되고 이완이 되죠. 늘어나게 되죠. 그러면서 이두근 자체의 근력은 약화가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 회내에서 회외, 자, 수피네이션이 됐을 때 이두근은 말렸다가 펴지게 되죠. 그러면서 이두근은 그 말렸던 게 펴지면서 수축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. 그러면서 장력이 더 생기면서 이두근의 근력이 강화된다는 거죠. 자,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철봉의 오버그립하고 언더그립 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두근이 근력이 약화됐을 때가 이 회내입니다. 이렇게 오버그립이었을 때, 자, 회내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이두근이 말리면서 근력을 내기가 좀 힘들죠. 근데 이거는 1.2의 회외인데 이두근이 펴지면서 이두근 수축 능력이 향상되면서 근력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1.3, 1.4는 팔꿈치를 폈을 때입니다. 자, 팔꿈치를 폈을 때도 1.2와 1.2와 동일한 내용이지만,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팔꿈치를 굽혔을 때 더욱 큰 힘을 낸다는 거죠. 팔꿈치를 폈을 때보다 회내, 회외를 할 때 팔꿈치를 폈을 때 이 스피네이션, 프로네이션의 근력이 더 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, 자, 이런 동작을, 팔 동작을 많이 취하게 되죠. 자, 이두근을 그 프로네이션을 시켰을 때, 회내를 시켰을 때 이 근육이 이두근이 말리면서 이두근의 장력이 감소하게 되죠. 그러면서 이 겉모양도
얇아지면서 이두근이 명확하게 피부에서 보이지가 않고요. 그다음에 회외를 했을 때 이두근이 말렸던 게 풀리면서 수축 능력이 더 늘어나죠. 그러면서 이두근이 더욱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해서 표면에서 봤을 때 더욱 단단하게 보이는 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입니다. 임상적으로 이제 뭐 또 의미를 보면 이두근의 장두의 부상을 볼 수가 있어요. 파열 이전에 만약에 이두근이 과하게 긴장하거나 수축됐을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, 자 그랬을 때 이 팔꿈치의 이 부분 안쪽 이 밑에 부분을 살짝 눌러보면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요골 조면을 압박을 하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지긋하게 누르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감소되고 이두근의 기능이 좀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장두가 파열이 되면 생각보다 근력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단두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력 손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근육이 파열됐음에도 근육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결과적으로 이러한 증상을 뽀빠이 증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. 그래서 운동을 과격하게 심하게 하는 분들은 이러한 증상을 가끔씩 볼 수가 있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페인프리였습니다.